저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사모님,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변상해 제가 드리겠습니다. 변상해드리겠습니다. 20살 하은지는 재래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은진이 들고 가던 뜨거운 튀김기름에 놀라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장을 보던 중년 여성이 넘어지며 들고 있던 3천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이 바닥에 부딪혀 찢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당사자가 명천그룹 회장 부인 윤혜숙 여사, 대한민국 10대 재벌가의 실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2월 서울 장위동 재래시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20살 소녀가 재래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 앞에 서 있던 사람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명천그룹 회장 부인 윤혜숙 여사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20년 전 감춰졌던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어떤 소설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2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장위 재래시장 한쪽에서는 벌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모, 튀김 5개만 주세요. 네, 금방 튀겨드릴게요. 튀김 가게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20살 소녀, 하은진. 그녀는 새벽부터 뜨거운 기름 앞에서 튀김을 튀기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튀김기 앞에서 은진의 이마에는 벌써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일 마치고 모셔다 드릴게요. 은진이 안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일하는데 내가 무슨.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하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자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친부모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은진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장면은 언제나 이 재래시장이었고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은진아, 힘들면 쉬어야 한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은진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튀김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단함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는 재래시장 튀김 가게, 9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인근 분식집에서 서빙과 설거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편의점 야간 알바. 하루에 거의 18시간을 일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렇게 벌어도 할머니의 병원비와 밀린 월세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진아, 미안하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할머니 손녀잖아요. 은진은 언제나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방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할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은진의 나이는 20살. 또래 친구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낭만을 즐기고 있을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은진에게 그런 건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고 그 이후로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은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응, 고맙다 우리 은진이. 소박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은지는 다시 튀김기 앞으로 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전 8시 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장은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아침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은진아, 기름 좀 갈아야겠다. 새 기름통 좀 가져다 줄래? 네, 할머니. 은지는 안쪽 창고로 들어가 새 기름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18리터짜리 식용유통.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은지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기름통을 들고 튀김기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때였습니다. 아줌마, 고등어 얼마예요? 옆 생선 가게에서 큰 소리로 흥정하는 손님 때문에 은진이 순간 놀라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그 순간 은진의 손에서 기름통이 기울어졌고 뜨거운 기름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한 여성이 뜨거운 기름에 놀라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 여성은 균형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들고 있던 고급스러운 핸드백이 바닥 모서리에 부딪히며 길게 찢어졌습니다. 어머머! 사모님 괜찮으세요? 주변 상인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은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기름통을 내려놓고 그 여성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은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 윤혜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윤혜숙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놀람? 당혹감? 아니면 그리움?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은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거렸습니다. 그때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방, 에르메스 아니야? 맞아, 나도 TV에서 봤어. 엄청 비싼 거잖아. 저거 3천만 원은 넘는다던데. 이 어린애가 어떻게 물어주지? 은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3천만 원? 자신이 몇 년을 밤낮으로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물어드릴게요. 은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윤혜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일어선 윤혜숙은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나이지만 옷차림새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에 깔끔하게 손질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온몸에서 풍기는 품격 있는 분위기. 이 재래시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모님, 많이 다치셨어요? 주변 상인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20살 소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모님,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윤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은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시선을 은진의 목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가느다란 은색 체인에 매달린 작은 반지. 평범해 보이는 은장 반지였지만 윤 여사의 눈에는 그것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저기, 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니?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목걸이를 물어보는 걸까? 이거요? 은지는 자신의 목에 걸린 작은 은반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제 목에 걸어주신 거예요. 엄마 유품이라고 하셨어요. 엄마 유품? 윤 여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사모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은진이 걱정스럽게 다가가려 하자 윤 여사는 손을 들어 은진을 제지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윤 여사의 얼굴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가방, 제가 꼭 물어드릴게요. 은진이 다시 사과하려 하자 윤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괜찮아. 윤 여사는 찢어진 핸드백을 잠시 내려다보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3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지만 지금 윤 여사의 머릿속에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저 반지,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저 얼굴, 저 눈동자. 윤 여사는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05년 6월 21일, 자신의 딸 하예린이가 태어난 날,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재래시장 대형 화재로 딸을 잃은 그날, 윤 여사는 평생을 그 슬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딸을 잃은 아픔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6월 21일이 되면 윤 여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딸의 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예린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소녀는 저기, 사모님. 은진의 목소리가 윤 여사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하은진이요. 하은진. 몇 살이니? 20살이요. 생일은? 2005년 6월 21일이요. 그 순간 윤 여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05년 6월 21일, 예린이가 태어난 바로 그날. 사모님? 은진이 걱정스럽게 윤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여사는 눈물을 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은진아, 혹시 같이 차 한잔 할 수 있을까?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 은진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사고를 낸 것도 미안한데 그 피해자가 오히려 차를 마시자고 하다니. 사모님, 저는 가방 값을.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괜찮다고 했잖니. 그냥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윤 여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두 사람은 시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눈 대화는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카페 안 창가 자리. 윤 여사와 은지는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테이블 위에 놓였지만 둘 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진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니? 네. 20년 전 이야기야. 2005년 9월 장이 재래시장에서 큰 화재가 있었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화재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자가 가끔 언급하곤 했으니까요. 그날 나는 3달 된 딸을 데리고 시장에 갔었어. 장을 보려고. 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시장 안에는 작은 보육방이 있었어. 엄마들이 장 보는 동안 아기를 맡길 수 있는 곳이었지. 나도 그곳에 딸을 맡기고 장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났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윤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어.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나는 딸을 찾으려고 보육방으로 뛰어갔지. 하지만 윤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육방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 나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소방관들이 말렸어. 너무 위험하다고. 그렇게 나는 딸을 잃었어. 은지는 숨을 죽이고 윤 여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소방관들이 보육방을 수색했을 때 아기들은 이미 윤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은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평생을 그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살았어. 딸을 지키지 못한 엄마로서. 그런데 말이야, 은진아. 윤 여사는 은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딸에게 채워준 게 하나 있어. 바로 그 은반지 목걸이야. 은진은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게요? 그래. 그 반지는 특별한 거야. 세상에 딱 2개만 만들어진 거거든. 하나는 딸에게, 하나는 내가 갖고 있어. 윤 여사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진의 목걸이와 똑같은 은반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 것이란다. 은진은 눈이 커졌습니다. 2개의 반지는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크기, 모양, 심지어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씨까지. 평생 함께. 은지는 자신의 반지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은진아, 내가 가진 그 목걸이. 내가 딸에게 채워준 거야. 화재가 나기 하루 전에. 윤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일. 2005년 6월 21일. 그건 내 딸이 태어난 날이야. 은진아, 혹시 내가... 윤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믿기 어려운 가능성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은진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모님, 그럼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게 일치해. 윤 여사는 은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진아, 혹시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 DNA 검사. 은진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재벌가의 딸이라는 말인가? 그것도 20년 전 화재로 죽은 줄 알았던 딸.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나는 그저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야. 그때 은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하말자. 사모님,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 해. 윤 여사는 은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진아, 나는 내가 내 딸이든 아니든 너를 만난 게 정말 다행이야. 20년 만에 이렇게 따뜻한 기적을 느끼게 해줘서. 2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은지는 할머니 말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좁은 원룸. 은지는 말자 할머니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의 사고, 윤 여사와의 만남, 그리고 똑같은 반지 목걸이까지. 말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은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정말 그 사모님 딸일까요? 말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은진아,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미가 너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할머니, 은진아, 너는 할미 친손녀가 아니야. 은진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미는 20년 전 그 화재에서 너를 발견했어. 말자는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할미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 갑자기 불이 났고 사람들은 모두 도망쳤지. 할미도 급히 가게 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육방 쪽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 할미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 불길을 뚫고 들어가 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어. 바로 너였어, 은진아. 말자는 은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미는 너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어. 그리고 구조대에게 넘겨주려 했지. 그런데 왜? 구조대 사람들이 물었어. 아기 부모가 누구냐고. 할미는 모른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더구나. 말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구역 보육방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사망 확인됐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고아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할미는 그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어. 겨우 3달밖에 안 된 아기를 고아원으로 보낼 수는 없었어. 말자는 은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서 할미가 너를 데려왔어. 할미 손녀라고 거짓말을 하고. 할머니, 미안하다, 은진아. 할미가 너한테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 은진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은진아, 할머니는 제 은인이에요. 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은인.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은진아, 말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미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 너는 목에 그 은반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인 것 같았지. 할미는 그게 내 엄마나 아빠가 준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크면 그걸 단서로 친부모를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말자는 은진의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너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 할미는 내 부모님이 정말 그 화재로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했지. 할머니, 그런데 이제 보니 내 엄마가 살아계셨구나.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은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친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도 대한민국 10대 재벌가의 부인이라는 사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20년 동안 키워준 할머니 말자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 할머니, 저 검사 받아봐도 될까요? DNA 검사.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진실을 알아야 해. 은지나 할미는 내가 진짜 엄마를 찾는 걸 막을 생각 없어. 하지만 할머니, 저는 은지나 내 엄마는 20년 동안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거야. 할미처럼. 아니, 할미보다 훨씬 더 많이. 말자는 은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할미한텐 제일 중요한 거야. 내 친엄마가 누구든 내가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할머니. 은지는 다시 한번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은진과 말자 그리고 윤 여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기 위해 3일 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은진과 말자 그리고 윤 여사는 검사실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윤 여사는 손을 떨며 계속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 만약 은진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윤 여사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혜숙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윤 여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은진과 말자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세 사람은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들고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혜숙님과 하은진님의 유전자 검사 결과. 의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모녀 관계가 99.9% 확인됩니다. 그 순간 윤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린아, 우리 예린이 살아있었어. 살아있었어. 윤 여사는 은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은진도 눈물을 흘리며 윤 여사를 안았습니다. 엄마. 은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단어. 엄마. 윤 여사는 은진을 안고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해. 예린아. 엄마가 너를 못 찾아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모녀가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한쪽에서 말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은진이 친엄마를 찾은 건 기뻤지만 동시에 은진을 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윤 여사는 울음을 멈추고 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말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은진이 덕분에 행복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님이 아니었으면 예린이는, 은진이는. 윤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님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윤 여사는 남편인 명천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예린이를 찾았어요. 우리 딸 살아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회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명천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회장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은진이 윤 여사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20년 전 화재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윤 여사의 딸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당시 보육방에 있던 다른 아기들은 어떻게 됐는지, 조사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보육방을 운영하던 보육교사 김현정. 그녀는 화재 직후 종적을 감췄고 그 후로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현정을 찾기 시작했고 며칠 후 경기도 한 시골 마을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김현정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지만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백발에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공허한 눈빛. 경찰이 그녀를 데리고 조사실에 앉혔을 때 김현정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정 씨, 2005년 9월 장위동 재래시장 화재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김현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보육방에 있던 아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현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전부요? 네. 5명. 5명 다. 김현정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구조 기록을 보면 당신이 아기 1명을 안고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현정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시 미혼모였어요. 경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지만 키울 형편이 안 됐죠. 그래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제 딸을 보육방에 맡겨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불이 났어요. 저는 급히 아기들을 구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불길이 너무 빨리 번져서 김현정은 울먹였습니다. 저는 제 딸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5명의 아기가 연기와 불 속에서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신없이 그냥 한 아기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제 딸이라고 믿으면서 김현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에게 제 딸이에요라고 말했어요. 경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집에 와서 아기를 보니 제 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 딸은 왼쪽 발목에 작은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한 아기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김현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구한 아기는 다른 아기였다는 걸. 그리고 제 진짜 딸은 불 속에서. 김현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무너졌어요. 제 딸은 죽었는데 다른 엄마의 아기를 데리고 나왔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 아기를 안고 명천그룹 본가로 갔어요. 구조대 기록에 그 아기 엄마 이름이 있었거든요. 윤혜숙이라고. 김현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가 앞까지 갔다가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당신 딸은 살았지만 제 딸은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용기가. 그래서 그냥 아기를 본가 문 앞에 놓고 도망쳤어요. 메모도 남기지 않고. 경찰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명천가에서 키운 아기는 누구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보육방에 있던 다른 아기 중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누구인지는. 김현정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 후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우울증과 죄책감으로. 제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다른 엄마의 아기를 훔쳤다는 죄책감.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일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어요.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혼란과 공포, 그리고 모성애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의 혼란이 여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진짜 하예리는지는 하말자 할머니의 손에서 재래시장에서 자랐고, 신원불명의 다른 아기는 명천그룹 재벌가에서 이소희라는 이름으로 자랐으며, 김현정의 친딸은 불 속에서 죽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윤 여사는 김현정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며칠 후 윤 여사는 김현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명천그룹 본사의 작은 회의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현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혼란스러운 선택이 이 여자로부터 딸과 함께 보낼 20년을 빼앗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면. 윤 여사는 한참 동안 김현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현정의 고통도 느껴졌습니다. 이 여자도 딸을 잃은 엄마였습니다. 김현정 씨, 윤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당신 딸을 잃으셨죠? 김현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저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아요. 당신이 혼란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 그 때문에 저는 20년 동안 제 딸을 찾지 못했다는 거. 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잖아요. 당신 딸도 잃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벌을 받은 거예요. 윤 여사님, 김현정은 윤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용서는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윤 여사는 천천히 일어나 김현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김현정 씨, 저도 엄마예요. 딸을 잃은 엄마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윤 여사는 김현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불 속에서 아기 한 명이라도 구하려고 했어요. 그게 엄마의 본능이었을 거예요. 비록 그 아기가 당신 딸이 아니었고 제 딸도 아니었지만 당신은 생명을 구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제게 돌려주려 했고요. 윤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문 앞에 놓고 간 아기가 제 딸이 아니었다는 게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그건 그 끔찍한 화재가 만든 비극이에요. 김현정은 윤 여사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당신 딸도 하늘에서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두 엄마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같은 슬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명천가에서 하예린으로 살아온 이소희.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명천그룹 본가. 20년 동안 이곳에서 하예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이소희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재벌가 상속녀. 재래시장에서 자란 명천그룹 진짜 후계자 하예린. 언론은 연일 은진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거울을 보며 소희는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은 하예린이었습니다. 명천그룹 회장의 외동딸. 부족함 없이 자랐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상했습니다. 엄마 윤혜숙이 자신을 볼 때의 그 눈빛. 사랑하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그 시선.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소희는 평생 그 질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신은 진짜 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딸은 따로 있었고 그 딸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나는 대체 누구야? 소희는 경찰 조사 기록을 몰래 입수했습니다. 김현정의 진술서를 읽으며 소희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2005년 9월 화재 당일 보육방에 있던 5명의 아기 중 하나. 하지만 부모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화재로 보육방 기록이 모두 타버렸고 보육교사 김현정도 혼란 속에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5명의 아기 중 하예린, 은진, 하말자가 구조. 김현정의 친딸 사망.
나머지 3명 사망. 그리고 소위 김현정이 구조했으나 신원불명. 소희는 자신이 누구인지 영원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자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20년 동안 하예린으로 산 삶은 거짓이었고 앞으로의 삶은 정체성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도 아니야. 소희는 거울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소희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정체성의 상실, 모든 것이 뒤섞여 그녀의 이성을 잠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소희는 은진이 일하던 재래시장 튀김 가게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휘발유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 불태워버릴 거야. 20년 전 화재처럼. 다시 소희는 중얼거리며 가게 안으로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성냥을 그었습니다. 칙!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마침 그때 가게 안쪽에서는 말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져서 가게 안쪽 작은 방에서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밖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은진이 불길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은진은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은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진은 더듬거리며 안쪽 방으로 향했습니다. 콜록, 콜록. 할머니. 은진은 쓰러져 있는 말자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은진은 말자를 업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가 불길에 막혀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러다 둘 다. 그때 천장에서 불타는 나무 기둥이 떨어졌습니다. 으악! 은진은 말자를 감싸 안으며 몸으로 막았습니다. 컹! 뜨거운 나무가 은진의 팔과 등을 강타했습니다. 은진은 고통을 참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꼭 살려드릴게요. 은진은 불길을 뚫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팔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은진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 소방관들이 급히 달려와 말자를 받아 안았습니다. 은진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은진아. 멀리서 윤 여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윤 여사는 뉴스를 보고 급히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예린아, 예린아. 윤 여사는 은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은진의 팔과 등에는 심한 화상이 있었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호흡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구급차, 빨리. 은진과 말자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은 소희를 체포했습니다. 소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표정으로 불타는 가게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소희의 입에서 계속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은진은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한시도 은진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린아, 제발 눈 떠줘. 윤 여사는 은진의 손을 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막 너를 찾았는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사흘째 되던 날 은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예린아. 윤 여사는 은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는, 말자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은진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도 괜찮아. 내가 구해드려서. 은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예린아, 넌
정말 대단해. 목숨을 걸고 할머니를 구하다니. 당연한 거예요, 엄마. 말자 할머니는 저한테 생명의 은인이에요. 은지는 윤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소희 언니는 어떻게 됐어요? 윤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됐어. 방화제로. 하지만 정신 감정을 받고 있어. 변호사들은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을 거래.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소희 언니를 용서해 주세요. 뭐? 윤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은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린아, 그 애가 너를 죽이려고 했어. 어떻게? 소희 언니도 피해자예요. 은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하예린으로 살다가 갑자기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됐어요. 부모가 누군지, 진짜 이름이 뭔지, 아무것도. 소희 언니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 혼란과 고통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은지는 윤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모두 이 사건의 피해자예요. 소희 언니도, 김현정 씨도, 말자 할머니도, 엄마도, 저도, 그리고 20년 전 불 속에서 죽은 아기들과 그 부모들도. 윤 여사는 은진을 바라보았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딸이지만 그 마음씨는 어른보다 훨씬 성숙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냥 재래시장에서 배운 대로 할 뿐이에요.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모두가 서로 돕고 살아요. 누가 잘못해도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줘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배웠어요. 윤 여사는 은진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예린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며칠 후 윤 여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소희를 찾아갔습니다. 소희는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소희는 윤 여사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윤 여사는 한참 동안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그 호칭에 소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도 피해자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모님, 나도 미안해. 너를 20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윤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항상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예린이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너에게 더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사모님은. 아니야. 난 알아. 내가 너를 볼 때 항상 실망했다는 걸. 넌 그걸 느꼈을 거야. 그리고 그게 얼마나 너를 아프게 했을지. 윤 여사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소희야. 정말 미안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였는데. 소희는 윤 여사를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누구예요? 제 부모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소희야. 아무도 몰라. 하지만 내 부모님도 분명 너를 사랑했을 거야.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우리 함께 찾아보자. 내 진짜 부모님을. 그리고 내 진짜 이름을. 정말요? 그래. 그리고 그때까지 나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할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명천그룹 본사 대회의실. 기자들이 가득 모인 가운데 윤 여사와 은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윤 여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년 전 저는 재래시장 화재로 제 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제 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윤 여사는 은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딸 하예린, 하은진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은진이는 20년 동안 재래시장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배웠고 나눔을 배웠습니다. 윤 여사는 은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진이를 명청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발표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은진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은진입니다. 은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벌가에서 태어났지만 재래시장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은진은 기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땀 흘려 일하는 것,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은진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명청그룹을 바꾸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회사로. 은진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개혁으로 전국 재래시장 복지기금 500억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받아적기 시작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료비 지원, 노후 보장,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시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명청그룹 전 직원의 최저임금을 업계 평균보다 30% 인상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세 번째로 회사 수익의 10%를 사회환원에 사용하겠습니다. 은진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래시장에서 배운 나눔의 정신을 명청그룹에 심고 싶습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 모두의 것입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진은 미소 지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명청그룹 이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이건 너무 급진적인 개혁입니다. 한 이사가 회의 후 윤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500억 원 기금이라니요. 그건 주주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가씨는 아직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다른 이사들도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이사님들, 제 딸은 20년 동안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 경험이야말로 이 회사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건 제 결정이기도 합니다. 저도 은진이의 개혁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윤 여사는 이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사표를 내셔도 좋습니다. 이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은진의 개혁안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는 연일 명청그룹의 파격적인 개혁을 다뤘습니다. 재래시장 출신 후계자의 혁명, 명청그룹 500억 원 사회 환원 약속.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재벌이 나왔네. 저런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야지. 재래시장에서 자란 게 오히려 축복이었구나. 하지만 은진은 그 모든 찬사에도 겸손했습니다. 이건 제 공이 아니에요. 말자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은진은 인터뷰에서 항상 말자를 언급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방화 사건 이후 말자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위암이 말기까지 진행됐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은진은 병실에서 말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너무 여위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은진이. 말자는 가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미는 정말 행복했다.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나을 거예요. 은진아. 말자는 은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미는 이제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싫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은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이제 잘 살 수 있어요. 할머니랑 같이 좋은 집에서 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은진아, 그것만으로도 할미는 충분히 행복해. 말자는 은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미는 너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내가 웃는 모습 보는 게 할미한텐 제일 큰 기쁨이었어. 할머니, 은진아, 약속해줘. 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줘. 내 친엄마랑 화목하게 살고. 네. 네. 그리고 할미 걱정은 하지 마. 할미는 너무 행복했으니까. 말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미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녀를 만났어. 그것만으로도 할미 인생은 성공이야. 할머니, 할머니. 은지는 말자를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할미도 사랑한다. 우리 은진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말자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은지는 말자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윤 여사도 병실에 들어와 은진을 안았습니다. 예린아, 엄마, 할머니가. 은지는 윤 여사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모두 왔고 명천그룹 임직원들도 왔습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도 뉴스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좋은 사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모두들 말자를 기렸습니다. 은지는 영정 앞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키워주셔서. 윤 여사도 말자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그리고 며칠 후 말자는 조용한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은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자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윤 여사는 은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딸이 슬픔을 이겨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은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약속 지킬래요. 약속? 네.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걸 세상에 나눠주겠다고. 은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이제 일 시작할래요. 명천그룹에서. 윤 여사는 은진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예린이. 그렇게 은지는 본격적으로 명천그룹의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경영에 대해 아는 게 없었고 회의 용어도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선배 임원들에게 물어가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지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과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네. 아, 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진의 진심 어린 관심에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저분은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다른 재벌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은지는 점점 직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개혁들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겼습니다.
재래시장 복지기금은 실제로 조성되었고 전국의 시장 상인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직원 임금도 인상되었고 복지도 개선되었습니다. 회사 수익의 10%는 정말로 사회에 환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이사들도 점차 은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의 개혁이 오히려 회사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매출도 오히려 증가했고요. 고객들이 명천그룹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진의 개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은진은 정식으로 명천그룹 부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취임식 날 은진은 말자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은진이 잘하고 있어요. 은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은진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저는 재래시장에서 배운 정신으로 명천그룹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정직하게 경영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진은 미소 지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윤 여사가 은진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예린아. 감사해요, 엄마. 그리고 그날 저녁 은진은 혼자 말자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납골당. 은진은 말자의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은진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오늘 부회장 됐어요. 할머니가 키운 은진이가 이제 큰 회사 부회장이래요. 은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라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은진이 대단하네 하시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실 것 같아요. 은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할머니 손잡고 시장 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은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약속 지킬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착하게 살게요. 은진은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손녀라는 게 저한테 제일 큰 자랑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은진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가끔 은진이 꿈에 나타나 주세요. 보고 싶을 거예요. 은진은 깊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납골당 밖에는 윤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됐니? 네, 엄마. 은진은 윤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엄마와 딸,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그리고 하늘 위에서는 말자가 따뜻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라, 우리 은진이. 엄마랑 행복하게. 은진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2005년 9월 재래시장 화재. 그날 보육방에 있던 5명의 아기. 김현정의 친딸은 불 속에서 죽었고 하예리는 하말자 할머니 손에서 은진이로 자랐으며 신원불명의 한 아기는 명천가에서 소희로 살았습니다. 한 번의 화재가 여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슬픈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하말자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윤혜숙 여사의 용서, 그리고 은진이의 따뜻한 마음.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만이 가족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도 가족일까요? 은진과 말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김현정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선의로 한 일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죄책감에 평생 갇혀 사는 것보다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소희의 이야기는 정체성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입양하든 이민자든 혼혈이든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 분 한 분 소중히 읽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